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표 입력을 들어가야 되는데, 전표 입력에 써가지고, 기본적인 그 회계 원리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회계 원리를, 이제 실무회계 전공한 학생들은 배웠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 전공한 학생들은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회계 뭐 분계, 전기, 뭐 계정,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회계의 순환과정. 1번 회계거래, 그리고 또 분계와 전기, 전표, 장부, 그리고 시산표, 정산표, 결산,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거래가 발생하고 이제 분계를 할 줄 알면은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분계를 못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적으로 분계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분계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길지는 않지만은 간략하게 그 원리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앞서가지고 PT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에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 기록. 우리가 이제 그 회계의 최종 목적물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입니다. 그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표예요.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현금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얼마인가, 상품 얼마인가 기록하는 겁니다. 미지급금 얼마인가, 외상매입금 얼마인가.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죠.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급여는 얼마인가, 그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회계의 뭐 기본 목표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12월 31일 현재의 현금 얼마인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기록을 안 하고 그냥 금고 열어서 딱 얼마 있는 거 해라 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고, 모든 항목들, 외상매출금, 뭐 현금, 보통예금 하는 것들, 그 발생하고 소멸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야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 기록하는 거를 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정. 여기 써놨어요. 계정. 그래서 계정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현금, 그래서 현금 받은 것, 들어온 것, 지급한 걸 쭉 기록을 해요.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건 왼쪽에다 기록을 하고 지급한 건 오른쪽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받은 것, 지급한 걸 쭉 기록하면은 12월 30일 현재 현금 잔액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잔액을 재무상태표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발생을 하면 오른쪽에다 기록을 하고 감소하면 왼쪽에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록을 하면은 갚아야 될 돈, 미지급금이 얼마인가 알 수 있겠죠. 12월 31일 현재의 미지급금. 수익과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을 팔면은 상품 매출, 그래서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얼마, 몇 월 며칠 얼마 하는 식으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더하게 되면은 전체 상품 매출액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기록을 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계정 형태로 기록을 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정을 어떻게 기록하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계정. 회계의 최소 기록 단위를 계정이라고 그럽니다. 계정. 그리고 현금, 뭐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등등등 하는 것들을 계정 과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정 과목. 자, 요거 지금 PT에는 요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표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단순한 형태로 지금 교육 목적이니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요 하나하나를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금 계정, 미지급 계정, 자본금 계정.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모든 계정 과목별로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회계 장부에다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프로그램 속에 있겠지만. 그래서 계정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요 모아놓은 장부를 총계정 원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총계정 원장. 계정을 총 모아놓은 원장. 기본적인 장부라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원시 장부. 원래 장부를 얘기합니다. 그걸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모든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하나하나 그 항목별로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기록의 원칙이 있어요. 기록의 원칙. 이게 기록의 원칙입니다. 이 5가지가. 회계에서 분계를 한다, 기록을 한다 할 때 딱 이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계정 과목별로 그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은 자산에 해당되는 것, 자산이 늘어났으면은 차변에 기록을 해요. 차변 대변이라는 얘기는 회계의 그 고유 용어입니다. 그래서 되게 T자 모양 형태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누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얘기해요. 회계의 고유 용어가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 자, 그래서 자산은 그게 늘어나면은 차변에 기록하고 반대로 줄어들면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금 그러면은 현금이 자산이죠. 회사에서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9월 3일 날 현금 500원을 받았다. 받은 이유는 상품 매출. 어쨌든 받으면은 왼쪽에 기록합니다. 반대로 자산이 감소했으면 현금을 지급했으면 현금 계정 오른쪽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9월 7일 날 현금 5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뜻이 됩니다. 200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400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9월 8일 날 나갔다. 400원. 9월 7일 날 200원 지급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또 그 다른 계정 과목 명칭이 써 있는데 요거는 현금이 9월 7일 날 현금이 200원 나간 이유를 쓰는 겁니다. 상품. 그러니까 이거는 9월 7일 날 상품을 200원어치 현금 주고 사왔거나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9월 8일 날은 외상매입금, 부채죠 이거. 그러니까 9월 8일 날 외상매입금 4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갚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9월 3일 날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 500원을 받았다. 9월 4일 날 외상매출금 7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받을 돈이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다 기록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자산이 왼쪽에 기록되어 있죠. 차변. 똑같은 거예요. 자산은 차변. 다음 부채는 대변에 기록을 한다. 대변. 미지급금 부채자 갚아야 될 돈. 9월 3일 날 부채가 700원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비품을 700원어치 외상으로 사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미지급금이라고 기록합니다. 9월 8일 날 소모품 400원어치를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은 부채가 400원 생긴 거죠. 이렇게 되고 9월 7일 날은 이거 지금 왼쪽에 기록되어 있죠. 부채인데 왼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미지급금을 갚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9월 7일 날 미지급금 500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이런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는 발생을 하면 증가하면은 대변 오른쪽에다 기록을 하고 부채가 줄어들었으면 빚을 갚았으면 차변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본은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자본금이죠 주로. 이거는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자산은 차변,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수익과 비용이에요. 손익계산서. 이건 지금 대변이 아니고 차변이죠. 네.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대변에 기록을 해요. 대변.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 매출 수익이죠. 뭐 이자 수익, 임대료 그런 거 얘기합니다. 수익 과목, 수익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이 대표적인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9월 3일 날 상품 매출 700원이 발생을 하였다. 현금 받았다는 얘기죠. 현금 받으면 어느 쪽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왼쪽에 기록한다 그랬죠. 현금이 왼쪽에 기록됐으니까 대변 오른쪽은 상품 매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반대편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8일 날 상품 매출 4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은 전부 다 대변에만 기록이 됩니다. 대변. 이게 차변에 기록되는 경우는 없겠죠.
간혹 손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거래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있겠죠.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은 이쪽이 왼쪽으로 기록돼야겠죠. 근데 취소되는 경우는 역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기록을 해도 됩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되니까. 더구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기록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수익은 전부 다 대변에 기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거의. 억지로 이제 뭐 차변에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어쨌든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자, 반대로 비용은 지금 제가 전부 다 잘못 써놨네요, 이거는. 지금 보통 자, 비용은 수익과 반대로 차변에 발생을 해요.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급여 이외에 이제 종업원한테 쓰는 거를 복리후생비라 그래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겠죠. 그러면은 현금은 지급했으면 오른쪽에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반대편 비용은 왼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비용은 대개 현금 지출을 수반하죠. 현금 지출이 되면 오른쪽에 기록하고 따라서 비용은 왼쪽에 기록하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부채의 발생은 오른쪽, 자본의 발생은 오른쪽,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비용의 발생은 왼쪽. 이게 기록의 원리예요. 나머지 감소하면은 반대쪽.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금 차변 잔액 얼마인가? 차변 잔액. 지금 현금 총 받은 금액은 1,200원이고요. 현금 지급한 금액은 600원이죠. 현금 얼마 남았겠습니까? 1,200원, 600원이니까 현금 600원이 남아있겠죠. 그럴 경우 현금 차변 잔액은 600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산은 항상 차변 잔액이겠죠. 차변이 더 크던가 같던가 그러겠죠. 제로가 되면 이제 0이 되면 똑같을 텐데 대개는 더 크겠죠. 반대로 부채는 항상 대변에 더 크겠죠. 대변 잔액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 미지급금 발생했던 게 1,100원이고요. 그 중에서 갚은 게 500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갚을 돈 남은 게 600원 남았죠. 미지급금 대변 잔액 600원, 부채의 대변 잔액 600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금은 당연히 대변 잔액이고요. 항상 대변이 크거나 같죠. 부채도 대변이 크거나 같고. 수익은 항상 대변에 기록이 되죠. 대변 잔액 1,100원. 비용은 항상 차변에 발생을 합니다. 차변 잔액 1,100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변 잔액, 대변 잔액. 자, 회계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정 기록을 하고요. 이렇게 계정 기록했으면 그거를 집계내서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발생했을 때 상품을 사고 팔고 급여를 지급하고 뭐 부채를 갚고 뭐 그런 거래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발생을 했을 때 계정에다가 직접 기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급여를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다. 그럼 급여도 기록해야 되고 현금도 기록해야겠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럼 상품도 기록하고 외상 매입금도 기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2개 이상을 기록해야 2가지 계정 이상을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정 기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정 기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계. 회계에서 얘기하는 분계예요. 계정 기록의 준비 단계입니다. 어느 계정이 어느 쪽에 얼마를 기록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계된 것을 총계정 원점에다가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그래요. 전기. 옮겨서 적는다 그런 뜻입니다. 계정 기록의 준비 단계 어느 계정이 어느 쪽에 얼마 기록한다 하는 것을 분계라고 그러고 분계된 내용을 옮겨 적는 것을 전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9월 7일 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100원어치 사온 거죠. 자, 그럴 때 분계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이제 교재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날짜 9월 7일이고요. 물론 9월 7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선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가로에다가 차변, 차라고 기록합니다. 차변이라는 얘기죠. 상품 100원, 대변에 대, 외상매입금 100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분계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조금 더 간략히 우리가 공부할 때, 학습할 때는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9월 7일 차변, 대변을 글자로 쓰질 않고 그냥 상품 100원 사선을 긋습니다. 외상매입금 100원. 왼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차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대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면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죠. 그러면은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100원어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100원 증가했어요. 그거를 기록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상품 계정에 100원이 증가했다. 날짜는 9월 7일 날. 그리고 외상매입금 계정 부채죠. 부채가 100원 증가하였다. 9월 7일 날. 요 거래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두 군데다 기록을 하려니까 이게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자, 밑에 거로 볼까요? 한번 위에 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분계된 내용을 그냥 바로 옮겨 적는 겁니다. 날짜는 9월 7일이고요. 그리고 상품이죠. 상품. 차변에 상품 100원이죠. 상품 계정 차변에 100원을 기록합니다. 100원. 9월 7일 날 상품 100원이 증가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증가한 이유를 기록해야겠죠. 어떻게 증가했는가. 그 증가한 이유를 오른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써놨습니다. 외상매입금. 이 외상매입금을 그대로 갖다 그냥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총계정 원장의 기록을 보고 9월 7일 날 상품 100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머지 하나 더 기록해야죠. 이거. 자, 외상매입금 100원이에요. 외상매입금 계정 지금 대변이죠.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 100원.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 100원. 날짜 쓰고요. 9월 7일 날. 그리고 외상매입금 100원이 증가한 이유. 차변입니다. 이게. 상품이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요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다 상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9월 7일 날 상품 100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요 계정만 보면은 9월 7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계정만 보면은 9월 7일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죠. 그리고 요거 이전에 요 분계된 것을 보면은 거래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9월 7일 날 상품 100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밑에 걸 봐도 마찬가지고요. 9월 7일 날 상품 100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이 계정 기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계를 먼저 하고 분계된 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겁니다. 자, 요 이제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를 분계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계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표 형태로 많이 합니다. 전표. 분계장에다 안 하고 전표 형태로 끊고 그나마 이제 컴퓨터로 입력을 하니까 바로 전산에다 입력이 되겠죠. 컴퓨터에다 입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계정별 요 계정 기록하는 거는 총계정 원장에다 기록을 해요. 장부 한 권에 계정 과목들을 다 모아놓은 장부입니다. 총계정 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분계와 전기가 되겠습니다. 분계와 전기. 분계하고 전기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회계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요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이거 얼마로 기록해야 되는가? 이거 알려면은 계정에다가 총계정 원장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발생하고 갚고 발생하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알 수 있겠죠. 늘어난 금액 줄어든 금액. 그러고 나중에 이거를 다 더하고 빼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거고 그 전 단계로서 원장이라는 걸 기록해야 되고 원장 기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계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산표인데 이것도 이제 그 교재에는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정을 다 기록을 해놨죠. 그럼 계정별로 다 합쳐가지고
합계내서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옮겨 적기 전에 혹시 계정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현금도 여러 장, 미지급금도 여러 장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의 표로 요약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약해 보면은 계략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 수가 있고요. 계략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왼쪽에 100원, 오른쪽에 100원 기록을 했죠. 왼쪽에 100원, 오른쪽에 100원 기록을 했어요. 따라서 이 금액들을 다 합친다면은 왼쪽에 있는 금액하고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다 합친다면은 같은 금액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틀리다면은 어디선가 기록을 잘못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거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류가 있나 없나.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하나의 표로서 요약해 놓은 거를 시산표다 그렇게 한다. 시산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계만 모아놓으면은 합계 시산표, 잔액만 모아놓으면은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을 같이 표시하면은 합계 잔액 시산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현금 보시면은 합계 잔액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나타낸 표예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계정 과목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쭉 적고요. 재무상태표 순서, 요거는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적고, 그리고 집계를 내는 겁니다. 합계, 현금의 차변 합계, 현금의 차변 합계액은 현금 계정 차변을 다 더하면 되죠. 1,000원. 현금의 대변 합계액, 대변 다 더하면 되죠. 200원. 당연히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 크겠죠. 항상 크거나 같은가. 그래서 수입액은 전체 1,000원, 지급액은 200원. 그럼 얼마가 남았겠습니까? 800원이 남았겠죠. 800원을 어디다 적냐면은 바로 왼쪽에다 적습니다. 이거 얼핏 눈으로 보면은 이쪽에다 적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1000 빼기 200 그래서 800 이렇게 적는 겁니다. 현금 잔액은 800원이다. 현금 잔액은 차변에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이니까 모든 자산은 차변의 잔액에 들어와요. 자,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변 합계액 적고 대변 합계액 적고 부채는 항상 대변이 크겠죠. 그래서 그 차액만큼 200원. 항상 대변 잔액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빨간 거는 이제 결산 때문에 하는 거고, 저 까만 거만 500원. 그리고 자본은 중간에 뭐 추가 출자하는 경우 아니면 변동이 별로 없겠죠. 자본금 차변에 500원, 대변은 없고. 그래서 차변 잔액 5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 뭐 이자 수익, 임대료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항상 대변에 나온다 그랬죠. 대변 합계액 1,000원, 차변 합계액은 없고. 그래서 1,000원. 그 다음에 비용들입니다. 비용. 자, 이건 제가 매출원가라 그랬는데 매출원가는 이제 결산 이후에 나오는 비용이에요. 어쨌든 비용인데, 이것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지금. 항상 차변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매출원가 차변에 900원, 잔액도 9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모든 계정 과목을 전부 다 합계 잔액해서 이렇게 집계를 해요. 자, 이렇게 집계를 내면은 차변 합계액, 대변 합계액 항상 일치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분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차변, 대변 같은 금액을 분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100원은 차변에 100원, 대변 금액은 대변에 100원 이렇게 같이 옮겨갑니다. 그렇게 같이 옮겨가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차변 다 더한 것, 대변 다 더한 것 그렇게 된 거죠. 차변 다 더한 것, 대변 다 더한 것. 따라서 차변 합계액, 대변 합계액은 항상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잔액도 마찬가지죠. 잔액도 같은 상태에서 200원 빼서 제로, 여기서 200원 빼서 800원 같은 금액을 뺀 거죠. 400원 빼서 제로, 400원 빼서 200원. 합계 금액이 똑같은데 같은 금액을 양쪽에서 빼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도 당연히 일치를 해야 됩니다. 차변 잔액, 대변 잔액. 잔액이 만약에 합계가 틀리다면 어디선가 기록이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더하기 빼기가 틀렸던가. 그래서 오류가 발견이 되면은 발생하면은 당연히 계정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계정에서도 못 찾겠으면은 분계된 것을 찾아봐야겠죠. 자, 이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부채 자본이 다 집계가 됐으면은 현금 재무상태표에 800원, 미지급금 재무상태표에 대변에 200원,
자본금 500원 이런 식으로 기록해 옮겨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뭐 요거 잠깐 보시면은 자본금이 지금 500원이에요. 자본금이 500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채하고 자본은 700원이죠. 자산은 800원인데 100원이 부족하죠. 100원이 뭐냐면은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단기순이익 100원. 그리고 상품 매출은 1000원이고 상품 매출원가 900원, 비용 900원이니까 단기순이익은 1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100원이 이 100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이 연결됩니다. 그림으로 표현되면 이제 800원, 900원. 여기는 1000원, 700원. 100원 차이가 납니다. 100원 차이. 그게 단기순이익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금액을 일치시켜주고 손익계산서는 그냥 단기순이익 표시해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분계와 전기 계정 이걸 설명드렸는데 이게 회계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은 회계원리나 지금 전산회계 학습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나 뭐 그러면은 조금 어렵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계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자, 여기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교과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교재에서는 회계의 순환 과정 그래서 거래가 발생한 이후로 재무제표 작성까지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네. 좀 핵심적인 내용은 요 분계하고 전기예요. 결국은 분계, 전기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에 설명되는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 거래 발생부터 재무제표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한다. 이런 순서로 들어있다. 되어 있고 밑줄 근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나머지는 필수다. 분계하는 거 필수, 옮겨 적는 거 회계 장부니까요. 분계장, 총계정 원장. 그리고 정확한 재무상태표 작성하기 위해서 결산 분계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쓰던 장부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하고. 시산표는 임의 절차라는 얘기예요. 자,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생기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제적인 사건을 거래라 그런다.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생기는 것. 상품 사고 파는 것. 당연한 거죠. 채권 채무 발생하고 갚는 것. 비품, 건물 구입하고 처분하는 것.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저런 것도 거래예요. 회계상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뭐 홍수 피해 나고 무슨 뭐 상품이 이제 뭐 못 쓰게 됐다든가. 그럼 자산이 못 쓰게 된 거죠. 그만큼 거래란 얘기입니다. 일반 거래랑은 약간 틀려요. 일상에서 거래한 거, 상품 주문 들어오면 우리 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주문을 받는 것 자체로 뭐 자산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상품을 발송을 해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 이건 이제 객관식 문제로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읽어보면 알만한 내용입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최소 단위를 우리 계정이라고 한다. 계정, 어카운트 얘기하고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나눈다. 계정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계정은 이렇게 8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부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리고 수익 발생하고 비용 발생하고 그리고 이것도 핵심입니다. 자산부채 자본 증감이 있어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대변에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한다. 이중으로 기록되게 된다. 항상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같은 금액이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거나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거나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거나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거나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거나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을 사왔는데 외상으로 사왔다.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 수익 발생하고 현금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중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2가지 이상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거래의 이중성. 그 다음에 모든 거래는 뭐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나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차변 요소, 대변 요소로 구분해서 계정에 기입할 계정 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 분계. 다음에 분계하는 것을 계정에 옮겨 적는 것. 아까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분계하는 것, 전기. 계정에 옮겨 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정에 옮겨 적는 겁니다. 자산 계정, 차변, 대변. 부채 계정, 대변, 차변. 분계와 전기. 그래서 계정에다 옮겨 적으면 그거를 시산표를 한번 모았다가 시산표를 보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원재료 80만원, 외상매입금 80만원. 원재료 계정 차변에다가 옮겨 적고요.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날짜 적어주고 금액 적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재료 차변인데 반대편 계정 과목을 여기다 적어줘요. 아,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왔구나.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 적는데 그 사이에다가 반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줍니다. 외상매입금,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현금을 기록했는데 현금이 대여금도 받은 거고 이자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단기 대여금 이자 수익을 써줘야죠. 그럴 경우에는 제자라 그럽니다. 2개 이상 쓰는 거. 2개 이상인 경우 제자라고 한꺼번에 쓰고 단기 대여금도 적어주고 이자 수익도 적어주고 계정 과목이 3개인 거죠. 자, 분계 전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정의 형식은 이렇게 표준식 T자 모양인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있어요.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차변금액, 대변금액 잔액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도 되고 여기는 그냥 차변금액 쓰고 대변금액 쓰고 하는 거죠. 약식으로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교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T자 모양에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표에 대한 얘기는 이건 다음 주에 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다룰 때는 전표 형태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전표에 대한 거는 따로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부분도 결산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 이제 3기 10대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지금 PT로 보여드렸던 것을 좀 유념해서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앞 시간에 썼던 이 관계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오늘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지분적표 간 연결관계 2개, 그리고 계정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것, 분계와 전기, 그리고 계정부터 재무제표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유념해 두시고 좀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 매주 하는 얘기지만은 그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좀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